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5년 차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종종 해외 출장을 다녔으니까요. 이번에는 마케팅팀 김미라 대리와 함께 간다고 했어요. 새로운 거래처를 발굴하는 중요한 출장이라면서요. 당연히 회사 일이라 생각했죠. 거래처 미팅이 많아서 2주 정도 있다 올 것 같아. 김 대리도 같이 가는데 그쪽 시장 조사를 많이 해왔거든. 남편은 여행 가방을 꺼내며 중요한 출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가방을 챙겨주고 와이셔츠도 새로 다려 넣어주었죠. 심지어 남편이 좋아하는 넥타이까지 골라주었어요.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준 옷을 입고 그는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하니 지금도 속이 쓰려요. 공항에 배웅을 갔을 때 김미라 대리를 처음 본 거예요. 남편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죠. 그녀는 저를 보며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녀가 저를 보며 지었던 미소가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 여자는 제 남편과 불륜 관계를 시작한 지 이미 1년이 넘었으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제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를 두고 나를 선택한 남자라고 우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출장 되세요. 제가 그렇게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을 때 남편은 잠시 눈을 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약간의 죄책감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연기력이 부족했던 건가요?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우연히 발견한 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청구서를 정리하려다 남편의 이메일에 로그인했는데 호텔 예약 확인 메일이 있었어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로맨틱 스위트룸이었죠. 장미꽃 장식과 샴페인 서비스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회사 출장에 이런 옵션이 필요한가요? 게다가 예약자명이 남편과 김미라 대리로 되어 있었어요. 분명 회사 동료와 함께 가는 출장이라면 각자 방을 따로 잡아야 정상이잖아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죠.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혹시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용기를 내어 남편의 이메일을 더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미라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죠. 수십 개의 메일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업무적인 내용처럼 되어 있었지만 몇몇은 너무나 노골적이었어요. 마지막 메일은 3개월 전 날짜였어요. 친정에 간 날이 정확히 기억났어요. 어머니 생신이라 하루 다녀왔었거든요. 그날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함께 가지 못했었죠. 알고 보니 그 급한 일은 다른 여자를 우리 집, 우리 침대에 들이는 것이었군요. 남편의 클라우드 저장소도 확인했어요. 회사 서류를 찾던 중 개인 폴더를 발견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열렸어요. 그 폴더에서 더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어요. 둘이 함께 찍은 은밀한 사진들, 호텔 영수증, 선물 구매 내역, 심지어 주말에 출장이라며 같이 다녀온 제주도 여행 사진까지 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해변에서 손을 잡고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고 심지어 호텔 방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죠.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찍은 그 모든 추억들. 그 사진들을 보는 동안 제 가슴은 쪼개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 사진들 중 몇 장은 제가 알고 있는 장소에서 찍은 것이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리조트, 우리의 결혼기념일에 갔던 레스토랑. 남편은 우리의 특별한 장소에 그 여자를 데려갔던 거예요. 우리의 추억을 더럽히는 것도 모자라 아마도 그 여자에겐 처음이라고 거짓말했겠죠. 이 모든 배신이 적어도 1년 이상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남편을 믿고 지지하며 사랑했는데 그는 제 뒤에서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야근한다고 믿었던 날들, 주말 출장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채팅 내역도 찾아냈어요. 카카오톡은 남편이 항상 잠금을 해두었지만 클라우드에 백업된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서 읽은 내용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죠. 결혼한 지 5년, 연애 기간까지 하면 7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다니. 우리의 추억, 우리의 계획,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거예요.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곧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죠. 왜 내가 이렇게 무너져야 하지? 왜 내가 상처받아야 하지? 그가 저지른 일인데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 건 불공평했어요.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어요. 단순히 이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만큼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우선 모든 증거를 백업해 두었어요. 남편과 김미라의 이메일, 사진, 메시지, 호텔 예약 내역. 모든 것을 USB에 저장하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변호사인 수진에게 연락했어요.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그냥 이혼하고 싶지 않아. 수진은 제 상황을 듣고 난 후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다행히 집은 제 명의였어요. 집 살 때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았거든요. 남편이 신용점수가 낮다는 핑계로 제 이름을 이용했던 거죠. 그때는 그게 불만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적으로 집은 온전히 제 소유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출장 중인 2주일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먼저 집에 있는 제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죠. 우리의 결혼사진, 웨딩앨범, 신혼여행 사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남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거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을 처분하는 일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어요. 집을 급하게 팔고 싶은데요. 얼마나 빨리 가능할까요? 중개인은 제 상황을 듣고 약간 의아해했지만 제가 단독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에는 거래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어요. 시세보다 낮게 해도 상관없어요. 중개인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급하게 파는 이유에 대해 여러 경우를 상상했겠죠. 이혼? 경제적 어려움? 이사? 어떤 이유든 상관없었어요. 제 목표는 명확했으니까요. 시세보다 15% 낮은 가격에 금매로 내놓자 예상대로 즉시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가장 빠르게 계약할 수 있는 구매자를 선택했고 이틀 만에 계약을 마쳤어요. 수진이 모든 법적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었죠. 계약금을 받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죠. 새 아파트 전세 계약금도 걸었어요. 남편과 한참 떨어진 동네의 조용한 아파트였죠. 그리고 남편 몰래 우리 공동계좌에서 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겼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고 절반만요. 법적으로는 혼인 중 공동재산이긴 했지만 이혼 소송에서 정산하면 된다고 수진이 조언해줬죠. 남편이 출장 가 있는 곳과 시차가 있어 그가 자고 있을 시간에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그가 아무것도 모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였어요. 남편의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죠. 메일 제목은 간단했어요. 귀사 직원들의 불륜 및 회사 경비 부정 사용 증거. 첨부 파일에는 남편과 김미라의 이메일, 호텔 예약 내역,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회사 경비로 처리된 개인 여행 증빙까지 모든 것을 포함했어요. 특히 강조한 건 이번 싱가포르 출장이 사실은 회사 비용으로 떠난 불륜 여행이라는 점이었어요. 출장비, 항공권, 호텔 숙박비, 식비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였죠.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회사에 대한 배임이었어요. 아마도 회사 입장에서는 불륜보다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였을 거예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남편의 물건은 대부분 버렸고 몇 가지 옷까지만 현관문 앞 쓰레기 봉투에 담아 던져두었어요. 그것이 제가 그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죠. 새 집으로 옮긴 첫날 밤 이상하게도 잘 잤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있었거든요.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 거기 이제 우리 집 아니야. 내가 팔았어. 뭐?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명의로 된 집이잖아. 당연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상간녀랑 살림 차린 줄 알고 집 팔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숨소리만 들렸죠. 왜? 김미라 씨랑 출장 잘 다녀왔어? 로맨틱 스위트룸은 편했어? 즐거웠어?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 참 회사에서 연락 없었어? 아마 곧 올 거야. 너희 둘이 주고받은 메일이랑 사진, 회사 경비 부정 사용한 증거 다 보냈거든.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애원하듯 말했죠.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남편이 참 한심했어요. 그의 말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미안하다고. 1년이 넘게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랑 해외여행까지 가놓고 용서는 무슨. 이혼 서류는 내 회사로 보냈어. 서명하고 변호사에게 보내. 남편은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같은 날 오후 남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죠. 울음 섞인 목소리였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했어. 미라도. 우리 둘 다. 그래? 안 됐네.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의 결과야.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남편 측에서도 크게 다툴 수 없었죠. 게다가 직장을 잃은 상태라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 조건이 정해졌고 이혼이 확정되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더 많은 남편의 추악한 면모를 보게 됐어요. 그는 위자료를 줄이려고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오히려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무관심했다느니, 성생활이 불만족스러웠다느니, 심지어 제가 불임인 것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모두 거짓말이었죠. 우리는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어서 피임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는 법정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다행히 수진이 모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혼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남편과 김미라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변 지인들이 놀라서 저에게 알려주었죠.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곧 어차피 둘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배신자와 배신자 둘 다 도덕적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 과연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남편과 김미라의 결혼 소식을 들은 후 저는 그들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새 직장을 구해 일하며 제 삶에 집중했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취미도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요.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아프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은 거니까요. 이혼 후 5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마트에서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됐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장을 보고 있었죠.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띄게 야위었고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많이 빠져 탈모가 진행 중이었고 옷차림도 허름했어요. 저를 발견하자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4살,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참 귀여웠어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다가갔어요. 전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그가 조심스럽게 근황을 물었어요. 대화 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김미라는 아이 둘을 낳은 후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업보라고 해야 할까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또 다른 불륜으로 무너진 거죠. 김미라가 바람난 상대는 그들 부부의 절친한 친구였다고 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친구와 아내가 저와 같은 기분을 그도 느꼈을까요? 배신감, 분노, 상실감. 그가 저에게 준 것과 똑같은 고통을 그도 경험한 거겠죠. 더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마저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 남편은 이제 아이 둘을 키우면서 병든 어머니까지 돌봐야 했죠. 그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병든 어머니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그 고단함이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아이들이 지루해했어요. 큰 아이가 아빠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아빠, 가자. 할머니 약 시간이야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전 남편이 시계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둘러 인사를 하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작은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자 그가 아이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손으로는 장바구니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큰 아이는 뒤에서 계속 빨리 가자고 보채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집에 돌아와 그날의 만남을 곱씹어 봤어요. 전 남편이 미라와 결혼한 후 아이 둘을 낳고 또다시 배신당하고 이제는 혼자 아이 키우며 병든 어머니까지 돌보는 모습.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업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불륜으로 시작한 관계가 또 다른 불륜으로 끝난 것처럼요. 전 남편의 현재 모습을 보고 난 후엔 마음 한구석에 분노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그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건 모두 그의 선택의 결과였지만요. 저는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거나 복수심을 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그의 인생은 충분히 엉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행복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남편과 김미라의 경우가 딱 그랬죠. 그들은 제 뒤에서 불륜을 저지르며 행복을 찾았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김미라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났고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죠. 집, 직장, 명예. 그리고 그토록 집착했던 여자까지.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잔인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때로는 아주 쓰디쓸 수 있죠.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행복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화하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 상처가 저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는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더 잘 알게 되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호텔 예약 메일을 발견한 것이 저에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평생 속고 살 수도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진실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해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그 시절을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의 배신, 그 아픔은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가슴을 조이는 고통은 아니에요. 그저 제 인생의 한 장이 된 이야기일 뿐이죠. 그날 마트에서 만난 후 아이러니하게도 전 남편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만약 그가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그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았을 테니까요.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과요. 그의 배신은 저를 그런 미래에서 구해준 셈이었어요.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배신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이겨낸 후에 찾는 행복은 더 진실되고 단단한 것 같아요.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건 결국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 해도 언젠가는 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오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거짓말은 무너지고 진실만이 남게 돼요. 해외 출장을 상간녀와 떠난 남편. 그 배신은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그 아픔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배신당하지 않을 만큼 현명해졌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